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예. 자, 먼저 회장님. 예, 예. 이 정부의 이번 그 6.17 부동산 대책, 네. 어떤 내용인지 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먼저 부탁드립니다. 예, 예. 이번에 정부에서 그 6.17 대책을 보게 되면 비규제 지역에 집중되는 어떤 투기 수요도를 차단하기 위해서 수도권을 비롯해서 대전, 청주 이런 대부분의 지역들을 뭐 조정 대상 지역이나 투기 과열지구로 추가로 지정을 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이 개발 호재가 있는 뭐 서울의 국제협력지구라든지 이런 지역들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또 지정을 했습니다.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이요. 네네. 예, 예. 그다음에 이제 그 갭 투자가 그 투기라고 보고 예. 이 실수요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규제 지역의 주택담보대출의 어떤 실수요 요건이라든지 전세자금 대출의 어떤 규제들을 크게 강화를 했고요. 예, 예. 그리고 이제 그 재건축의 경우에도 이제 투기 온상이라고 보고 그 안전진단이라든지 어떤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 정비사업의 조합원 자격 뭐 이런 것들을 좀 강화를 시켜서 정비사업을 전체적으로 규제를 했고요. 예, 예. 그리고 이제 그 이 주택임대사업자들이 또 투기의 온상이라고 보고 이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어떤 과세 체계들을 또 정비를 또 했고, 그러니까 이 지난번에 발표된 그 12.16 대책의 어떤 후속 조치들도 좀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종합적인 대책들을 내놨습니다. 네. 자, 일단은 좀 전반적으로 간단하게 6.17 네네.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제가 좀 궁금한 거 몇 가지 좀 여쭤볼게요, 회장님. 예. 자, 먼저 만약에 최근 분양한 그 아파트 청약에 당첨이 돼가지고, 네네. 만약에 제가 당첨이 돼서 네. 계약금까지 냈단 말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다음 달 중도금 대출을 받을 예정인데, 네네. 이번에 그 조정 대상 지역에 포함이 되면은 중도금 대출 한도가 이렇게 줄어들게 되는 겁니까? 지금 이제 이번 대책에서 이미 계약을 그러니까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을 하거나 입증하거나. 예. 예. 금융회사가 이제 전산상 등록을 해서 예. 대출 신청 접수를 이제 완료한 이 대출자에 대해서는 네. 종전 규정이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새로운 대책에 의해서 적용받는 것이 아니라 네. 12.16 대책에 의해서 일부 이제 대출 규제는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 대출 규제에 의한 이 규제를 받는다고 보면 됩니다. 네. 자, 그러면은 네. 또 궁금한 게 있어요. 제가 한두 가지가 있는데, 네네. 제가 이제 새로 투기 과열지구로 선정된 수도권에서 이제 분양권을 매매하려고 해요, 제가. 네네. 그래서 이제 한 2년 뒤에 입주할 예정이고, 네. 지금 바로 입주가 아니고 2년 뒤에 이제 입주할 예정이고, 이제 매매가가 6억 원입니다, 6억 원. 네네. 그런데 3억 원이, 이게 6억 원이면 이제 3억 원이 넘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3억 원이 넘는데 그 전세자금 대출 보증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이게? 사실 분양권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구체적 기준이 정해지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분양권 같은 경우에는 뭐 아직까지 그 입주할 수 있는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예. 전세자금 대출의 어떤 보증들은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 받을 수 있다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신규 아파트 청약이나 네. 분양권에 대한 수요들이 증가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12.16 대책에서도 보게 되면 네. 이게 이제 그 로또 아파트라는 신조어들이 많이 탄생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렇죠. 경쟁률도 심하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수요자들은 이러한 대책들에 근거해서 신규 아파트 청약이나 분양권에 대한 수요가 계속 앞으로도 증가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그러면은 예. 제가 자꾸 예를 들면서 지금 질문을 드리고 있는데, 회장님. 네네. 또 있어요. 그러면은 현재 제가 이제 전셋집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네네. 전셋집에 살고 있고 6억 원짜리 아파트를 이제 살려고 해요. 네네. 그런데 제가 이제 구매하고 싶은 집에 지금 세입자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 집에 그 세입자가 있어가지고 이제 2년 뒤에 입주를
이제 해야 됩니다. 네네. 그러면은 기존 전세자금 대출 그 연장이라든지 뭐 새로 대출을 받는 게 이게 네. 뭐 혹시 불가능해진 겁니까? 요것도 그 전세자금 대출의 어떤 보증들은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보증은 받을 수 있다고요? 예, 예. 왜냐하게 되면 투기 지역이나 투기 가열 지구 내에 어떤 3억 원에 초과되는 아파트를 이제 신규 구입했을 때, 예. 전세 대출의 어떤 보증 제한 대상에 이제 추가가 되었는데, 이번에. 예, 예. 이게 이제 그 기존 대출들을 이제 회수를 해야 되는데, 예. 이게 회수하는 경우에도 이제 예외를 좀 인정을 하고 있어요. 예외가 좀 있어야 될 것 같기도 해요. 예, 예, 예. 예. 예를 들어서 뭐 매입한 아파트에 이제 기존 세입자가 임대차 계약이 남아있을 경우에는 예. 해당 기간 동안 어떤 해수 기간을 유예해주는 인정 제도를 두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뭐냐게 되면 이 무주택자들이 사실 새로운 아파트를 매수하려고 하면 예. 여러 가지 어떤 그 대출이 안 되기 때문에 예. 무주택자들이 내 집을 마련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부에서 어제도 보게 되면 새로운 추가 보완 대책을 내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예. 그러니까 실수요자들을 위한 무주택자들을 예, 예. 위한 그런 보완 대책을 마련을 하겠다 이렇게 예, 이제 예, 그렇죠. 예, 밝혔다는 예. 건데. 예, 예. 그리고 회장님, 예. 애초에 이 부동산 대책의 목적은 이 갭 투자 근절을 위한 거지 예, 않습니까? 예, 예. 그런데 이제 정부 규제에 그 전세 수요만 늘면서 그 아파트 전세 가격이 상승세로 그 돌아섰다고 하던데, 네네. 이렇게 되면은 그 매매 전세 가격의 갭은 줄어들고 오히려 네. 갭 투자가 더 이렇게 반대로 늘어나게 되지 않을까요? 네. 정부에서 이제 갭 투자를 사실 투기로 보잖아요. 네, 예. 근데 어쨌든 뭐 임대가 목적이거나 전세를 끼고 집을 샀다고 해서 사실은 무조건 투기로 보기에는 사실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물론 이제 뭐 입주 의사가 없으면서 전세를 끼고 이제 집을 사는 거는 이제 갭 투자로 간주할 수밖에 없지만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정부에서는 투기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국토부가 지난 17일 날 내놓은 어떤 21번째 부동산 대책에 강도 높은 어떤 갭 투자 규제를 이게 담은 배경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이 대출 규제에다가 전입 요건들을 많이 강화를 해서 네. 이 대출까지 끌어들여서 갭 투자를 하는 어떤 투기성 매매들은 줄어들 것이라고 이제 전망을 하고 있는데 예, 예. 이러한 어떤 갭 투자들을 건절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아니, 근데 회장님, 예, 예, 예. 이 6.17 대책 전에도 이렇게 갭 투자가 성행을 하고 있었습니까? 네네. 왜냐하게 되면 이제 뭐 전세 자금들이 상당히 매매가에 비해서 상당히 높고 예, 예. 부동산을 매수해 놓게 되면 사실 이게 가격들이 상승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자본이득이 증가함으로 인해서 갭 투자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도 보게 되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네. 이제 주택 가격들이 상승함으로 인해서 갭 투자가 앞으로 더 늘어나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대안을 대안을 한 것 같은데. 네네. 그러면은 이번에 그 6.17 부동산 대책 어떻게 네. 뭐 효과가 좀 클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측을?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이제 초거래 절벽으로 인해서 네. 가격이 안정되는 것처럼 시장에 비춰질 겁니다. 단기간에는. 예, 예. 예. 근데 이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게 이제 수요 억제 중심의 정책을 펴다 보니까 이게 이제 공급 추가 대책들이 따라주지 않으면 그러겠죠. 또.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시장이 조절되지 않으면 예.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게 부동산 대책이라는 게 지금 뭐 수요와 공급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어디를 쪼이면은 어디가 풀어지고 또 어디를 풀어놓으면은 또 저쪽이 또 이제 또 무슨 문제가 생기고. 네. 참 이거 무슨 뭐 시소 게임 같습니다 지금. 예. 아, 이거 참. 현 정부에서 이게 이제 21번째 대책이잖아요. 예, 예.
그럼 20번 실패했다는 반증이거든요, 사실. 그렇죠. 예. 예, 이게 대부분 이제 사후 조치적인 어떤 부동산 대책들이다 보니까 네, 예. 반짝 효과들을 좀 내고 예. 장기적으로는 효과를 거두지 못하기 때문에 이 수요업조 정책으로는 사실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예. 예. 21번째 또 앞으로 31번째가 되더라도 네네. 더 확실한 그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나오면은 좋은 거니까. 네네. 예, 일단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또 네네. 뵙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까지 서진영 대한부동산학교 회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이제 교통 상황